하시는 뭐 정규광이나 그런 게 다 이제 녹아 들어가 있겠죠. 네, 네.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간단하게만. 네, 일단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일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재개발 재건축에는 안전마진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안전마진 없고 마진이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진이 있는 이유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마진이 있는 거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그 리스크는 뭐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마진을 갖고 가는 거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지불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고요. 하나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시간. 내가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시간을 굉장히 오래 버텨야 되는 게 하나의 대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정규반 수강생분들한테 진짜 목이 아프도록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 네네. 사업이라는 말이 뒤에 붙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니 당연히 사업 리스크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회사가 망해버리면 휴지 조각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그 사업 자체가 가다가 엎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한참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주식회사에서도 경영권자가 경영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뭐 배임, 횡령 이런 게 일어나듯이, 똑같이 조합장이라는 사람도 횡령, 배임, 그래서 막 교체되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전마진은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상마진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상마진? 네,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갈아놓고 그 다음에 사업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대신 그거에 대한 대가, 보상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상마진이라는 걸 쓰고, 그 로직은 6가지가 있는데 뭐 잠깐 말씀드리면, 보상마진은 6가지가 있는데 기본 마진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안전마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보통 우리 안전마진 계산할 때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 시세랑 비교하잖아요. 근데 얘는 당연히 새 거여야 되잖아요. 나중에 지어지니까. 그러면 연식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 물가 상승률로 보정을 좀 해주거든요. 그 연식 마진. 그 다음에 세대수도 다를 수 있겠죠. 뭐 옆에 있는 거 500세대인데 우리 건 5,000세대다 그러면 다르지. 예, 그 세대수에 대한 보정도 들어가 줘야 될 거고, 입지도 다를 수 있겠죠. 예, 뭐 옆에 있는 아파트는 그냥 학교 가려면 한 차길 5개 건너야 되는데 우리 재개발 지역은 초품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입지에 대한 보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브랜드, 얘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1군사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 하이엔드 들어온다 그럼 브랜드에 대한 가치도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에서 아우르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총 6가지로 구성된 게 보상 마진이라는 개념이고, 이 마진율, 내가 지금 재개발 투자를 했을 때 이 보상 마진의 크기가 얼마 나오느냐,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장에서의 사업 리스크가 어느 정도냐, 요걸 딱 판단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네네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 나중에 수업을 들으시면은 뭐 더 잘 아시고 이제 책 같은 거 봐도 알겠지만, 일반적인 인식이 재개발 재건축 하면은 좀 이제 좀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좀 일반적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저처럼 정비 사업에 투자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뭐 약간의 뭐 이제 투자 가능한 자금이 있다. 근데 물론 이제 금액하고 입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얼마 정도 생각하고 들어와야 됩니까?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현재 아까 잠깐 사업 리스크를 말씀드렸지만, 뭐 조합 그냥 재개발 용어는 그냥 좀 어느 정도 안다고 하고 얘기할게요. 이제 보통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서울에서 가장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장인 뉴타운 쪽이고요. 거기가 지금 실투자 금액으로 한 2억 중반대. 2억 중반대. 예.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급지 좋은 곳으로 가서 뭐 한남, 성수 이런 데 가면은 뭐 내 투자 금액이 10억 이상이 훨씬 필요한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아까 그런 리스크를 좀 테이킹을 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으면 초기 재개발 더 앞에 당연히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구역 지정도 안 된, 구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앞 완전 극초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투자 금액을 줄이고 싶으면 난 투자금을 줄이면서 입지를 좀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극초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기는 좀 기약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봐야 될까요? 잘 선택하면은 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죠.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측은 못하지만 네. 아까 장위가 2억 중반인데 예를 네. 들어서 뭐 한 10년 본다. 10년 본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작년에 네. 서울의 극초기 재개발 투자를 세 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세 채 평균 갭이 5천이었어요. 갭이 5천. 네, 갭이 5천. 네. 근데 그 세 채가 그 요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그게 극초기 재개발 투자인 거거든요. 네네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딱 확정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빨리 해주겠다. 뭐 그게 이제 신통인데 제가 작년에 세 군데를 투자를 했었고 네. 그 세 군데 중에 두 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네네. 그리고 한 군데는 서울시까지 올라갔다 서울시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딱 선정이 되고 나서 지금 갭은 한 1억 7천에서 2억 정도 되니까 어쨌든 두 채는 확실히 수익이 낮고. 그러면 이제 거기 사람 따라서 난 이 정도 먹고 나오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아니다. 나 이거 어차피 없는 돈 셈치고 네. 계속 간다. 네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흥부님 케이스는 뒤쪽에 좀 가까운 케이스인가요? 근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리는 바람에 네. 잘 안 팔려요. 아, 그러겠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강제로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제가 제네시스 강님 유튜브를 되게 자주 보는데 그래서 저는 세금을 잘 모르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 관심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저는 현재 빌라를 주택임대사업자로 접근하는 거는 현재 조금 기다려 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목적이 이렇게 명확하신 분들은 네,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근데 목적도 없고 등록하고 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네.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재개발 쪽에 잘 접목하면 전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 예를 들면 그거죠.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10년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인데 예를 들어서 관리 처분이 나서 멸실이 돼버리면은 그냥 의무임대 기간이 그걸로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맞아요. 그냥 굳이 내가 뭐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중간에 그 종부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거고. 그쵸. 다만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꼭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쵸. 어차피 내가 그럴 목적이 없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결합시키면은 그럼 차라리 내가 만약에 취득세를 좀 부담하고서라도 법인으로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극초기 재개발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질문들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극초기 재개발을 막 밀어주고 있는데 그게 과연 잘 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과거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여러분들 왕십리, 은평, 기름이 1차 뉴타운이었거든요. 요게 2002년에 지정이 됐어요. 옛날 전 이명박 서울시장 때. 그리고 나서 이제 2003년 이명박 서울시장 때 2차 뉴타운이 막 발표가 나죠. 그때 이제 한남, 그 다음에 뭐 노량진, 그 다음에 아현, 우리 마레프 있고 막 그 다음에 경희궁자 있고 그런 돈이문 막 그 다음에 그런 데가 막 이제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명박 서울시장이랑 오세훈 전 서울 전 때 그때 이제 3차 뉴타운 뭐 흑석, 부가영, 거여마천, 장위, 상계 이런 데가 막 3차 뉴타운 발표가 막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가장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탑다운이었어요. 그냥 찍어 누르는 거야. 서울시에서 막 회의한 다음에 그냥 다음날 발표해요. 여기 뉴타운 지정됐으니까 재개발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랑 사전 교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반대하고 싸우고 내 땅 왜 뺏어가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1, 2, 3차 뉴타운 중에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파트가 된 곳이 많지가 않아요. 뭐 1등 뉴타운인 한남 뉴타운만 가더라도 한남 뉴타운 5구역 같은 경우는 2003년에 2차 뉴타운이었는데 지금 사업 시행가도 못 받았잖아요. 아직도. 인제 제일 속도 빠르다는 한남 3구역이 인재 관리 처분 받았잖아요. 아직도 입주하려면은 한 6, 6년 남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초보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막 주민들이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서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걸 이제 보다 보니까 이번에 완전히 바뀐 게 바텀업이에요. 지금은 아무리 노후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줘요.
그게 되게 많이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보면 주민들이 일단 원해.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주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 이 두 개만 되면 사실 뭐 게임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뭐 지금 신속통합기의 극초기 재개발이 다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과거 뉴타운 시절과 비교했을 때는 속도도 좀 빠르고 좀 잘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거기서 이제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 네, 옥석은 잘 가려야죠.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더 약간 궁금하긴 하는데 이제 물어보세요. 이제 더 이제 말하다 보면 막 이게 막 나올 것 같아서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이제 가능하시다면 네. 뭐 사례를 좀 한번 들어서 투자 전략.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나는 좀 투자를 하냐? 예를 들어서 뭐 전체 과정을 들어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좀 들어갔다 좀 나온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네. 맞아. 그 투자 기간이 네. 되게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네네네. 여러분들 근데 아파트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아파트가 오르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안 오를 리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따라 오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아파트를 5억 주고 사서 8억에 팔아서 3억의 수익을 내는 거랑 네. 재개발을 5억 주고 똑같이 8억 사는 거랑 똑같은 결과값을 가져가는데 우리는 흔히 그거를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가져가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게 지루한 거예요. 맞아요. 전혀 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확실한 건 그게 네. 아파트 될 때까지 가져가는 게 마진이 제일 커요. 가능하다면. 네, 가능하다면 네. 그건 팩트예요. 네. 걔가 아파트로 딱 완공되는 순간 네. 여러분들이 수익의 크기는 가장 큰데 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뭐 10년, 15년을 기다릴 거냐 아니면 중간에 매도를 하고 나올 거냐 그거는 이제 각자의 선택인데 네. 굳이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뭐 좀 떨쳐 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약간 고정관념이다. 네, 고정관념. 고정관념일 수 있다. 예. 그런데 여러 개 되면 그래도 수익률을 생각했을 때는 좀 가져가는 게 좋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스트레스로 받지 마시고 오히려 재개발은 옵션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5억 주고 사는데 8억 됐어. 네. 그럼 난 이걸 팔아서 3억의 수익을 갖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재개발을 5억에 사서 8억이 됐어. 그럼 난 이걸 사서 3억의 수익을 낼지 아니면 그대로 갖고 가면 이거보다 더 큰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뭔지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새 거가 되니까. 새 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옵션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네. 약간 그렇게 보면 분양권도 좀 비슷하네요. 아, 그렇죠. 물론 분양권. 기간이 좀 다르긴 한데. 그렇죠. 네. 뭐 3년 후에 완공된다 그러면 중간에 내가 피 받고 팔지. 맞아요. 신축되면 좀 더 가져갈지.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분양권이든 정비사업이든 새 아파트가 된다. 새 아파트가 되죠. 새 아파트가 되니까 저도 그냥 새 아파트 사고 싶다. 진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새 아파트는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비사업 시대가 오겠네요. 정비사업 시대가 이미 왔고요. 이미, 예. 그래서 투자 좀 한다는 사람들이랑 발빠른 사람들은 지금 빌라 엄청 보러 다녀요. 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빌라왕 사건, 역전세, 그래서 뭐 빌라 다 죽어가네라고 하시지만 이제 조금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세계에서는 지금도 계속 찾아다니고 있고 발굴하러 다니고 있고 그러고 있죠. 왠지 이제 홍보님하고 같이 임장을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 말씀 또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들 왜 공부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역 비하 발언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 외곽 지역에 그냥 신축 아파트를 대출 없이 한 채 갖고 있다라고 할게요. 뭐 예를 들면 뭐 중랑구에 가면 이제 사가정 아이파크라고 있는데, 거기 내가 대출 없이 거기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11억 요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산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우리가 흔히 뭐 이제 나인원 한남이나 뭐 유엔빌리지 이런 거 빼고 서울의 9평, 8사를 갖고 있는 아파트 중에 최고 좋은 거라고 하면 이제 강남에서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될 거고, 이제 강북에서는 성송에 있는 트리마제를 저는 보는데, 그럼 얘네들 가격이 지금 얼마냐 하면 지금 현재 아마 네이버 치면 한 40억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9평 기준으로. 9평 기준으로. 그러면 중랑구 사가정 아이파크를 뭐 한 11, 2억 갖고 있는 사람이 아리팍이나 트리마제로 현실적으로 갈아탈 수가 없잖아요. 쉽지 않죠. 거의 힘들죠.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재개발이라는 거예요. 정비 사업이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한남뉴타운 3구역이 입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고, 네네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거기 그 국제업무지구랑 그 다음에 거기 그 뭐죠 그 파크 공원이랑 다 하면은 뭐 거의 강남을 능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네. 자 그럼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남뉴타운 3구역의 매물이 얼마였냐면 감정가 8억에 피가 한 7억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15억이면 사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주비 대출 뭐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건 다 빼고 그런 거 네. 생각. 그럼 보세요. 내가 사가정 아이파크가 한 11, 2억 돼요. 그럼 15억이면 사. 그러면 한 3억, 4억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11, 2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40억 아파트를 보면 꿈을 꿀 수가 없어.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 너무 기니까. 네네. 근데 3억 4억이면 대출을 일으키든 아니면 내가 좀 모아놓은 주식이나 이런 데 자금이 있든 조금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한남뉴타운 3구역 같은 데에는 그렇게 싸게 들어갈 싸게가 초기 투자 금액을 그렇게 적게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변하기 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남뉴타운 3구역에 이미 아파트가 다 지어져. 네. 그러면 아크로 리버파크가 됐던 트리마제처럼 한 40억 정도의 형성이 되겠죠, 시세가. 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잘 사는 분 나와서 야 한남뉴타운 3구역 그게 한두 푼도 아닌데 그것도 나한테 해당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택이 됐던 안성이 됐던 한 4억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한남뉴타운은 못 가겠죠. 하지만 서울에는 그렇게 좋은 거 외에 뭐 청량리도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거고 뭐 가지울 서대문구에 가지울도 있고 송파에 가면은 거여마천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갈아타기를 실행할 때 제일 좋은 게 저는 재개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고 상급지 아파트를 내가 더 돈을 모아서 대출을 일으켜서 갈아타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쉽지 않아요. 그게 뭐 내 거 오를 때 얘는 더 오르고. 맞아요. 그게 항상 문제예요. 네. 문제는 가고 싶은 곳이 상급지이기 때문에 맞아요. 내 거 한 5천 움직여서 걔는 한 1억 이상 맞아요. 예. 그게 우리를 너무 뼈아프게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결과적으로 저는 상급지 갈아타기는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소액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뭐 재건축은 강남, 목동, 여의도, 그 다음에 이제 마포에 가면 성산시청, 광운대 역세권의 미미삼, 그 다음에 노원, 요 정도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서울에 전역에 다 깔려 있잖아요. 어느 일단 구나. 우리가 딱 봤을 때 노후주택이라고 하면 좀 있으니까. 네, 뭐 물론 서초 강남 빼고 네네. 어느 구나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도 훨씬 쉽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리스크를 체크할 줄 아셔야 된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체크하는 어떤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 뭐 어떤 분이 좀 질문을 아예 딱 했어요. 뭐라고?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아, 권리 산정 기준이 좀 이게 뭐 기준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어렵다. 네. 좀 어떻게 해야 되니? 물어보시는데 아니면 그거 포함해서 뭐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좀 조심해, 이런 거 좀 조심해라. 저처럼 이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대상으로. 일단은 권리 산정 기준일은 그 분양 자격에 대한 리스크고요. 네네. 전 일단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먼저 좀 사업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리스크. 그게 더 중요하다. 예,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자, 그 사업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5년 뒤에 입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늘어나서 10년 뒤에 입주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예 사업이 엎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죠? 그러니까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 때 서울에 300군데가 넘는 재개발 구역이 다 해제됐거든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려고 정비구역을 지정했다가 다 싹 없는 일로 해버리는 거죠. 네. 그게 일몰제라는 거거든요. 네. 더 깊이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만 모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자, 일몰제는 뭐냐면 2012년 2월 1일 날 시행이 됐고요. 네. 여러분들 정비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2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네.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을 2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해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에서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3년 이내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해요. 네. 이게 걸려버리면 구역이 그냥 해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던 걸로 돼버리는 없던. 거죠. 그게 사실 재개발 투자자한테 리스크가 제일 크죠. 네. 그럼 말 그대로 사업을 진행을 안 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해서 되는 그럼 거죠. 그 사업을 진행을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에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합이 이제 그렇죠. 해산이 돼버리는 거죠. 네네. 이제 요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마진 얘기 잠깐 했지만 내가 오늘 재개발 물건을 사면은 한 마진 한 5억 정도를 가져가는데 막상 나중에 아파트 돼 보니까 그 마진이 2억으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수익이 줄 수 있죠. 있다. 예. 그 세 가지가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사업 리스크예요. 그럼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그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그 우리 장위 19역의 사랑제일교회 문제로 네네.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네네. 일단 재개발 구역 내에 교회가 있으면 네. 없는 것보단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첫째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네. 구역의 정중앙에 있는지 네. 아니면 구역의 사이드에 있는지. 그러니까 사이드에 있으면 골치 아프면 빼버리면 돼요. 네. 근데 정중앙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게 장위 19역 사례죠. 네. 그러면 저는 임장 가서 네. 그 교회의 위치도 보지만 네. 또 뭘 보냐? 예배 시간을 봐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이런 식으로 임장을 해요. 네, 네. 예배 시간이 예를 들어서 3개인 교회가 있고 6개인 교회가 있으면 네. 6개인 교회가 교인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네. 교인이 많다는 얘기는 파워가 그만큼 세다. 세다는 거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이런 훨씬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 리스크를 진단을 하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제 점수화를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가 또 가진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투자금은. 네, 그래서 마진을 계산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뭐 조합장 평판 조사도 하고 이런 거 이렇게 평판조회. 저 조합장 평판 조사 네. 하거든요. 예. 네, 조합장 평판 조사도 해갖고 그 재개발 구역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쫙 정리를 하죠. 네. 그리고 딱 비교를 해보고 어떤 일정 기준이 되면 투자를 하죠. 막 이야기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앞에 막 모니터 크게 2개 있고 스피커 있고 제가 이런 IT 기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IT 기기 살 때 스펙 다 정리해가지고 점수화 해가지고 그래 이거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네. 그게 이제 사업 리스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네시스 박님이 말씀하신 권리 선정 기준이 이런 분양 자격에 관한 건데 네, 분양 자격. 이거는 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권리 선정 기준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2010년 7월 15일 전에 계획이 잡힌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게 잡힌 재개발 구역의 권리 선정 기준일은 2003년 12월 30일이고요. 2010년 7월 15일 이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잡힌 재개발 구역의 권리 선정 기준은 구역마다 달라요. 그럼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그냥 한남 뉴타운 성수 그래서 지금 막 여러분들 눈에 부가현, 거염 하천, 장위, 상계, 수색 증산, 가재울, 삼선 그런 데의 권리 선정 기준을 거의 다 2003년 12월 30일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쪼개진 거를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디테일이 있어요. 쪼개지는 것도 전환다세대로냐 신축이냐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오늘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쪼갠 거를 보실 때 여러분들 등기부등본을 띄면 최초 보존 등기된 날짜가 나오거든요. 등기부등본에 접수 날짜. 네네. 예, 그 접수 날짜가 그 권리산정 기준일보다 그게 앞이어야 돼요. 그게 뒤면 다 현금 청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신속통합기에 지금 얘네들의 그러니까 2021년도에 선정된 애들 말고 작년에 선정된 애들의 권리 선정 기준이 2022년 1월 28일이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딱 가서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딱 띄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된 날짜에 접수 날짜가 보고 2022년 1월 28일 전에 접수 날짜가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거보다 뒤에 있으면 그건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사실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모르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네. 이제 뭐 강의를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네네. 그걸 조금이라도 내가 좀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혹시 이걸 잘못 사면 현금 청산 될 수 있습니까? 제일 좋은 건 자치구 담당자. 그 해당 지자체 담당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청이면 시청, 구청이면 구청? 저는 거의 구청. 구청. 저는 재개발 투자를 지금까지 서울 같은 경우 다 구청이겠죠? 그렇죠. 네네. 저는 재개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네. 단 한 번도 네. 인허가권자랑 인터뷰를 하지 않고 산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남뉴타운을 살 거다 그러면 난 무조건 용산구청 가서 담당자랑 인터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 용산구청에서 담당자를 찾아서 네, 찾아서. 내가 이런 거 살려고 하는데 혹시 뭐 리스크가 있냐, 네. 문제가 있냐, 네네네. 그리고 근거 좀 알려달라고 하고, 네, 물어보면 되죠. 꼭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네. 만약에 뭐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냥 중개사분의 말을 믿죠.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중개사분들이 뭐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거기서 이제 혹시 실수라도 한두 가지 나오면 네. 그 실수가 이제 내 거가 돼버리니까. 맞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특히 여러분들 그냥 빌라 하나 사는 거는 대부분의 중개사분들이 잘 걸러내시는데 뭐 협동주택이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근데 다가구 같은 것도 원래 아파트가 한 채 나오는데 네. 다가구가 아파트가 여러 채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라는 게 이렇게 좀 특수한 건 자치구에 가서 1층에 가면 인포메이션 데스크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노량진 1구역이야. 그러면 노량진 1구역 담당자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알려주거든요. 네네. 그럼 올라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브리핑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데 분양 자격에 문제가 없냐. 그럼 이제 잘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떻게 나오냐면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자리에 발령을 받아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 그러면 예전에 앉아있던 분한테 전화 연결을 해달라고요. 그렇죠. 네. 네.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 그렇죠. 포기하면 안 돼. 네. 그리고 옛날에 땡땡 구에 가서는 네. 그래도 모르시길래 네네. 그러면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은 걸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하셔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그 소중한 돈 아닙니까? 맞아요. 단돈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맞아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거의 막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맞아요. 저도 세금 강의도 할 때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 소중한 나의 재산권이 잘못하면 침해되기 때문에 맞아요. 뭐 옆에 부동산, 옆집 아저씨 아줌마 항상 말을 하더라도 꼭 내가 확인하는 버릇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내가 직접 네. 확인하는 버릇. 직접 확인하는 거. 이게 뭐 우리 기업 또 오랫동안 다니셨으니까 회사 다니다 보면은 무슨 도요타에 무슨 방식 나오고 맞아요. 5Y 나오고 막 그런 나오잖아요. 맞아요. 다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꼭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